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시장 전망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세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잠실 리센츠에서 등록된 실거래가가 화제가 됐습니다. 잠실 리센츠 2호선 잠실 세내역 인근의 5563세대의 매머드급 대단지죠. 자, 여기 잠실 리센츠 실거래가가 얼마가 등록됐냐? 전용 59제곱미터가 8월 31일 날 20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자, 59 타입 기준으로 해서 정고점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올 초 저점 대비 27% 상승한 겁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준금리 3.5% 있는데 정고점을 찍었다고? 지금 대출금리도 올라가는 추세인데, 왜냐면은 잠실 지역의 정고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표적인 상승기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청약시장의 과열, 전세 수요의 증가, 공급 부족 우려 확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누락했습니다. 바로 초고가 아파트의 상승세죠.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전망할 때 쇼킹 부동산이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게 바로 음마아파트와 잠실 주공 5단지의 시세 흐름이었습니다. 단일 평수로 구성된 대단지에다가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투자 수요 유입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세 리딩 단지로서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디가 바톤을 이어받았다? 엘리트레파,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파크리오가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엘리트레 아파트도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였지만 여기는 실수요 목적으로도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폭락과 회복 과정을 볼까요? 작년 9월 달에 야, 이거 진짜 집값 이제 떨어지나 싶은 신호가 나왔을 때 잠실 엘스에서는요, 전고점 대비 7억 5천만 원 떨어진 급매가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값 완전 대폭락할 것이다, 이제 다 죽었다 싶었던 작년 12월 달에 잠실 엘스는 반등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4월달 돼서는 급등세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실 지역 특징을 보면요, 매도 먼저 받고 회복도 가장 먼저 일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잠실 지역이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얘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잠실 지역이 급등하게 되면 동쪽으로는 고덕동, 상일동, 명일동과 미사지구까지 연결이 되고요. 남쪽으로는 인근에 같이 위치한 송파구 지역이나 가밀지구, 위례신도시, 구성남 지역, 분당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성동구와 광지인구, 그리고 서쪽으로는 강남 서초와 연결이 돼요. 또한 강남 서초 지역이 집값이 상승하면 경기도 지역에서는 판교, 과천과도 연계가 되죠. 그래서 잠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너무 거래 하나만으로 이렇게 좀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전고점 터치한 실거래가 지금 적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의 전고점을 뚫고 18억에 실거래가 등록됐고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전고점보다 4억 넘은 41억의 실거래가 등록됐습니다. 자, 물론 전고점을 터치한 곳은 적지만요, 이제 고점 대비 90에서 95% 수준은 상급지에서 굉장히 흔한 사례가 되어버렸어요. 자,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전망했던 거는요, 고점 대비 90%까지 회복한 초고가 아파트는 보합이 예상됐고, 덜 반등한 단지나 지역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실제 7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좀 단기 급등했었던 초고가 아파트에서 거래량이 소강되는 상태가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됐다? 덜 반등한 단지나 지역은 당연히 올랐고요. 초고가 아파트도 더 오르지 못할 거라 했는데 여기도 같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전망이 잘못됐으면 반성하고 이유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커다란 벽이라고 예상한 전고점, 혹시 여기에 어뷰중이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해보니까 바뀐 정책 한 가지를 제가 좀 누락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초고가 단지마다 찍혔던 전고점, 잠실 리센츠 국평 기준으로 26억 2천만원, 그리고 엘스는 27억까지 갔었죠. 자, 음마아파트 국평 기준으로 27억 8천까지 갔었습니다. 자, 근데 이 전고점이 보통 2021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가장 많이 찍혔는데, 그 전고점이 찍혔던 시기에 엄청난 규제가 있었죠.
그 시기에 어떤 규제가 있었냐? 대표적으로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규제는 지금도 있어요. 두 번째가 바로 LTV 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15억 초과주택은 대출이 한 푼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떤 결론이 나온다? 갭 투자가 안 되고 실거주자만 사야 되는데 실거주자가 대출이 한 푼도 안 됐다. 오로지 신용대출만 활용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신용대출만 많아봤자 1, 2억이다 보니까 그냥 온전히 내 집만 원은 내 현금만으로 가능했었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살 수 있다? 다주택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살 수 있더라. 수요가 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이 토지거래 구역 하나만으로도 서초구나 신촌동 그리고 도곡동 등이 수혜를 받으면서 가격 차이가 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수요에서 형성된 고점 가격. 근데 지금은 그 대출 규제, 강력한 대출 규제가 풀렸죠. 작년 12월부터 LTV, 규제 지역의 LTV가 50% 일원화가 되면서 15억 초과 아파트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고점 형성 때보다 수요층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수요층이 넓어졌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 아르테원, 그리고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위례 자연앤 센트럴 자이,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의 센트라스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를 처분하면 12억 내외의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LTV 50%까지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잠실로 갈아타는 게 작년에 안 됐는데 지금은 된다는 거예요. 상급지 수요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의 정고점이 예상보다 빨리 도달하더라. 왜? 강남, 서초, 잠실할 거 없이 예전에 대출 안 됐던 곳에서 대출이 되다 보니까 갈아타기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이거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다. 미등기 될 것이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투기과열지구는 여전히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소상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 증빙 서류까지 함께 제출해야 돼요. 내가 예금이 있었다. 예금이 있을 때 이 예금 잔액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부동산을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했다. 매매 계약서가 첨부돼야 되고요. 아니, 전세 살던 거 전세 보증금 받아서 사요.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이 있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소득 금액 증명서까지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포함된 상태에서 실거래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시세에서 벗어나는 거래가 등록되잖아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수자, 매도자, 부동산에 등기를 보냅니다. 거기 등기 보면 부동산 실거래조사 증빙자료 제출 안내문이 있어요. 이거 받으면요, 통장 내역까지 전부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동산 계약할 때 금융 거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래 내역까지 다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시세 조작에 가담한 공인중개업소는요, 벌금 3천만 원의 중개사 자격 정지란 중징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시스템상에서 시세를 과연 조작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음모론에 빠지지 말고 시장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내 집 마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정고점 찍었어도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3개월만 끊겨도 바로 뚝뚝 떨어져요. 하지만 그 거래량이 그렇게 거짓말처럼 뚝 끊기는 게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적어도 8월 거래량, 9월 거래량에선 전혀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상급지 주택가격은 중급지 주택가격 흐름에 영향을 받아요. 아까 보셨죠? 중급지 주택 팔아서 대출받아서 초고가 아파트로 가는 게 가능해졌더라. 근데 지금 중급지 주택 흐름 가격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저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미루지 마시라. 전세값 상승하고 처약 경쟁률이 치솟고 잠시를 올라갈 때 저는 폭락하는 거 못 봤습니다. 여전히 기회 많습니다. 올 초에 저점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남은 좋은 기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멤버십 영상에서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크지만 수요가 많은 지역, 그리고 정말 최고의 호재가 있지만 여전히 반등하지 못한 지역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품, 손품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실제 정확한 시장의 상황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유튜브나 언론에서 부동산 시장의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은 그 정반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공유로 확인이 될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